사보험이 승인이 되면 7번 조합 가입은 안 해도 되는데, 조합 가입은 사실은 하는 게 유리해요. 장점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, 최근에 조합 가입 안 하고 시작하신 분들 한 3분 정도 계시고요. 제가 아는 분만. 최근에 전기차 아이오닉 시작하시는 분 계시는데, 아이오닉이나 이런 전기차들이 사고가 나면 좀 골치 아픈 게, 자차 수리비 자체가 몇백이 또 나오니까 전기차들은 특히 사고 조심하셔야 돼요. 우리가 이제 목돈을 모을 수가 없고, 하루에 뭐 30을 찍는다고 해도 주말치 모아가지고 화요일날 입금 잘 돼야지 뭐 100만원 이 정도니까, 우리가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적금 같은 거를 좀 쪼개가지고 잘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제 저만의 추천을 드렸고, 전기차는 최근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,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연차를 탈 것 같은데, 최근에 워낙 차들이 좋아지긴 했어요. 특히나 이제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전기차가 괜찮죠. 정보가 일단 높고, 뭐 오프로드 많이 가잖아요. 창원은 없죠. 창원은 워낙 대도시라서 없고, 오산은 좀 오프로드 꽤 있을 것 같고요. 뭐 남양 저기 광주, 하남 광주는 오프로드 너무 많고, 그렇죠. 이런 지역에서는 전기차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. 오산은 화성도 워낙 영업이 잘 되긴 하는데 손님 픽업 거리가 기본적으로 길잖아요. 한 5km 이상 갈 때도 많을 거라서, 저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기차 추천드리는 편이에요. 팀원이 입금은 서울은 이틀인데 또 지방은 뭐 3일 정도 되는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시간도 은행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5시에 되는데, 뭐 우리은행은 7시에 된다, 뭐 아침 7시 이런 사람도 있고, 은행마다 조금 한두 시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15페이지로 갈게요. 아까 썬팅 농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, 저는 좀 어두운 게 좋아요. 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가면 어두워도 잘 보여요. 썬팅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가셔서 어둡게 하시든가, 어두운 거 아예 싫다고 하면 그냥 딱 50% 하시면 됩니다. 50%. 50%가 기준이고, 여기서 난 좀 어두워도 된다 하시면 35로 올라가는 거고, 그냥 50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밤에도 앞에 썬팅이 전면 썬팅이 되어 있어야지 눈이 훨씬 덜 부십니다. 밤에도 워낙 뭐 쌍라이트나 차들이 이런 걸 많이 키기 때문에 그 취향에 따라서 썬팅 하시면 되고, 16페이지에 뭐 단골 충전소나 이런 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, 충전소마다 페이백 해주는 게 다르고, 서울 같은 경우는 복지 충전소라고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. 뭐 구리나 경기도까지도 있는데,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합 충전소임에도 가스가 제일 비싸다, 아주 큰 단점이 있죠. 하지만 뭐 페이백 해주고 또 이런 게 있고, 파주나 이런 데 가서 가스 넣고 하면 좀 싸긴 해요. 싼 데가 수원하고 인천, 거맘, 경서, 파주 요 정도가 한 900원대인 것 같고, 100원 차이까지는 아니고 50원에서 80원. 네. 그래서 뭐 지방 갈 때마다 넣는다는 분도 있고요. 네, 17페이지로 왔습니다. 천차만별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건 어디에다 가입을 하는 겁니까? 운전자 보험이요? 예. 일단 제 영상 참고는 해주시고, 운전자 보험은 영업 운전자용이 따로 있어요. 일반 운전자용 말고 우리는 영업용 운전자잖아요. 영업용 운전자에 이제 들어가야 될 탭이 있는데,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꼭 포함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, 그 폭행권 이런 게 회사마다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고, 그 보통 이제 소멸성이고요. 어차피 뭐 자동차 보험도 소멸성이긴 한데, 뭐 사망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에, 그다음 내가 면허 취소가 됐다거나, 예를 들어 그러면 진짜 안 되지만,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운전자 보험이에요. 저는 2만 원대를 내는데, 좀 비싸게 하시는 분들은 한 5만 원대도 하시는 것 같아요.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굳이 투머치 하지 않아도 된다. 5만 원은 좀 오바다. 3만 원, 2만 원,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보험으로 오시면 요거를 좀 많이 권하거든요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분들이 수당이 없대요. 사보험 해도 진짜 남는 게 뭐 만 원도 안 된대요. 보험 설계사인데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 있죠.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승객분들을 기본적으로 태우고 있기도 하고,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것들을 커버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잖아요. 뭐 행인하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, 내가 진짜 뭐 내지 말아야 될 사고를 낼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입은 하는 게 맞죠. 운전직이니까. 상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지방하고 좀 다른 게, 서울은
우리가 조합비를 내요. 6만 원을 내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강동이면 강동 지부 조합원이 한 4,000명 되거든요. 3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거둔다. 그러면 그게 왜 기준이 있어요. 강동 지부 4,000명들이 사고를 내요.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자차에 대해서는 커버를 안 해주니까 자차에 대한 거를 n분의 1을 해서 예를 들면 조합원 4,000명 중에 100명이 사고를 냈어. 근데 누구는 1,000만 원짜리 사고를 냈고 누구는 50만 원짜리 사고를 냈고 각기 다를 거잖아요.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나눈 금액을 각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시켜요. 상조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를 내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내면 그게 대물이 얼마가 됐든 뭐 커버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내가 내지 않았지만 상조가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개념의 상조고, 그 다음에 거기도 그게 있어요. 경조사나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. 본인 사망부터 해가지고 쫙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해도 돼요. 안 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좀 똥차를 타는데 쉽게 말해서 나 상조비 1년에 60만 원 아까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가다가 자차 사고 내는 거는 내가 뭐 수리하지 뭐 장안평 가면은 뭐 10만 원만 주면은 다 뭐 스크래치 떼우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안 하시게 됩니다. 글쎄 굳이 60만 원 아끼자고 운전하면은 보험은 드는 게 맞죠. 대답이 되셨죠? 모르는 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, 여러분. 18페이지부터는 한번 읽어보세요. 그 다음에 경정비는 개인 택시 생애 주기표는 지훈 매니저님 요거 엑셀 자료 제 거 있죠. 30만 킬로까지 내연차들 뭐뭐 해야 되는지 한번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9페이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. 거기 이태교 전용방에 들어오시면 이 장거리 이 김병철 사장님이 어떻게 이 사람은 일반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타시는데 예약으로만 영업을 해요. 그런데도 매출이 뭐 한 잘 나옵니다. 인천공항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서울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대구 택시인데도 김해공항인가요? 거기 수시로 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 태우고 뭐 입대도 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철컹철컹 하시는 분들 또 뭐 출소한다 그러면 태우러 다니고 뭐 별의별 진짜 장거리를 하는데 아까 그 지훈 매니저님이 링크 올려주신 거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을 특화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.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일본인들의 저렇게 마음을 사로잡았을까?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분이 만든 PPT 자료가 있어요. 이제 이런 게 오늘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유료로 결제해 주신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인데, 저는 이분의 노하우를 볼 때 참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따가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. 이 사람이 올린 PPT에 어떻게 내가 커스터마이즈를 고객하고 1대1로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고, 지금 창원이 사실 좀 그 경남권에서도 좀 매출이 제가 보는 시세가 좀 낮은 지역이더라고요. 다른 뭐 양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결국 그 매출하고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봤을 때 선생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대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대구가 사실 진짜 택시 힘들거든요. 피 터지는 지역이고 30% 과잉된 지역이에요. 빈 차들 막 득실득실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.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.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서울이나 이런 곳도 오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. 그리고 20페이지는 이제 윤리 얘기인데 그 여성 승객들이 조금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좀 덜 깨셔가지고 최근에도 좀 단속이 되신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,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 측정기 꼭 두시고, 사실 술을 줄이는 게 좋겠죠. 줄이는 게 좋고, 술 많이 먹었으면 운전대 놓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 지인이 최근에 보복 운전이 걸렸는데, 본인은 난폭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보복으로 판단을 했어요. 사실 난폭 운전하고 보복 운전은 좀 많이 다른 개념이라서 이거에 걸리면 면허 취소까지도 가요. 일단 정지에 좀 걸리고. 그래서 얘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제 지인인데 저도 좀 걱정이에요.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까. 그래서 취소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, 일단은 면허 정지가 떨어지면 개인 택시도 정지가 걸리겠죠.
일수에 따라서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아예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레이싱 하는 차들하고 막 보면 막 서로 막 창문 내리고 막 삿대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거 안 된다. 그냥 다 양보해 주시는 게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호기심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진짜 밤에 일하다 보면 특히 뭐 사망사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보는 거죠. 제가 직접. 정말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진짜 오래 왔어요. 실제로 막 사람, 승객들이 막 가다가 막히는 곳이 아닌데 경인 고속도로 입구였는데 한 2시간씩 막 막히는 거예요. 차들이 안 빠져. 보니까는 결국 사망사고가 막 크게 나가지고 막 하얀 천 덮여 나가고 막 이런 거를 진짜 보면은 여러분 아마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. 아, 이거는 정말 실전이구나. 정말 실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여기까지 읽어보시고.